안녕하세요. 모티북입니다. 오늘 준비한 책은 진짜 끌어당김의 법칙, 여기가 끝이 아니다 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든 그것은 운명 때문도 불운 때문도 어떤 잘못 때문도 아니다. 당신의 꿈을 이루어주는 절대 느낌의 법칙.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느낌의 실천. 이제는 돈 문제를 살펴보자. 돈, 좋지 않은가? 달리 말해보자. 돈이라는 말이나 주제가 어떻게 느껴지는가? 솔직하게 말해보라. 우리가 하는 말은 모두 고유한 진동이 있다. 우리가 교육받은 방식과 인생관에 따라 우리가 하는 말에는 우리 개인만의 고유한 진동이 있다. 예를 들면 신이라는 단어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의 배경과 생각에 따라 강한 긍정적 또는 강한 부정적 진동이 따른다. 우리의 언어에는 이런 진동을 자아내는 단어가 무수히 많다. 그러나 한결같이 최고 부정적 단어, 진동상을 받을 수 있는 단어는 단 하나다. 그것은 돈이다. 이 단어는 어느 언어에서든 가장 부정적인 진동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 대부분은 이 단어와 연관된 신념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하거나 듣거나 생각하는 순간 사방으로 부정적인 진동을 퍼뜨린다. 난공불락의 벽을 쌓아 가장 필요한 이 물건이 우리에게 오지 못하게 한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기만 해도 우리는 가장 원하는 그것을 막아버리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쨌든 이것은 꽤 좋은 것이 아닌가? 금, 은, 동, 지폐 모두 좋은 것이지 않은가? 그러나 돈은 모든 비참함의 대명사가 아닌가? 우리 대부분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돈이란 말을 고생, 의무, 책임 등과 같은 것이라고 배웠다. 우리는 그것이 엄마, 아빠, 아줌마와 아저씨, 성인 가족과 친구들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지 배웠다. 우리는 그 말과 관련된 걱정과 고뇌를 배웠다. 우리는 그것이 인생의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가져야 한다고 배웠다. 사실 그런 가르침은 아이도 되기 전 뱃속에 있을 때 부모의 고생과 두려움의 진동을 흡수함으로 시작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기도 전부터 인생 최대의 적은 이 돈이고 죽을 때까지 맞서 싸워야 하는 용이라고 잘못 입력된 상태로 돈키호테처럼 세상에 던져졌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은 그렇게 행동한다. 우리는 에너지 흐름과 부정적 진동을 끌어들이는 것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돈에는 밸브가 철저히 닫힌 상태로 살면서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싸우다가 결국 지치고 낙심하고 짓밟힌다. 우리 몸도 그 끝없는 부정적인 진동에 반응하다가 죽는다. 합법적 통화가 만들어진 일에 돈을 충분하게 가진 사람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생각하면 즉시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든다.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가? 돈은 충분하지 않다와 같고 이것은 결핍과 같고 부정적인 진동 느낌과 같다. 이것은 우리가 더는 원하지 않는 그것, 즉 결핍을 제공한다. 다행히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돈에 대한 낡은 신념을 모두 파내 그 신념이 넘쳐 흐르게 하지 않아도 된다. 단지 그것을 거부하기만 하면 된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사회가 잘못 만들어 놓은 많은 원칙을 극복하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왔다. 그 원칙이란 이런 것들이다. 돈을 벌려면 열심히 일해야 한다. 돈은 일해서 벌어야 한다. 공짜는 없다. 돈은 쉽게 벌 수 없다. 돈을 모으기는 어렵다. 돈은 넉넉하게 가질 수 없다. 돈은 벌기보다 쓰기가 쉽다. 돈은 만악의 근원이다.
은퇴를 위해서 돈을 저축해야 한다. 돈을 벌 수 있다면 좋겠다. 열심히 노력해야 정당한 대가를 받는다. 돈은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이 둘 중 하나를 큰 소리로 거듭 외치면서 어떤 느낌이 드는지 보라. 별로 좋지 않은 느낌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자라면서 이런 가르침을 받았다. 이런 진동이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어서 우리는 오직 돈이 자유를 얻는 열쇠라고 생각한다. 이것을 논하자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돈을 벌어야 한다, 싸워야 한다, 열심히 일해야 한다, 애를 써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돈은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에너지에 불과하다. 그리고 돈을 끌어들이는 일도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에너지 흐름의 과정에 불과하다. 이제 새로운 각본을 쓸 차례이다. 집에 테라스를 새로 만들려고 하는데 약 25,000달러가 든다고 하자.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그 돈을 마련할 방도가 도무지 떠오르지 않는다. 결국 낙심이 되어서 제기를 포기하자 라고 하고 만다. 우리 모두도 당신처럼 행동한다. 우리의 밸브를 닫는 그 오래된 신념을 두루두루 생각하다가 결국 포기한다. 테라스를 만들 돈을 바라는 것이 어리석게 느껴져서 그 생각을 접어버리는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에너지 흐름을 알기 전에는 그랬다. 그러므로 지금 테라스를 만드는 일을 생각해보자. 아직도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 들겠지만 지금은 생각이 어떤 느낌을 주는지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챌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포기하자라는 낡은 느낌에 머물지 않고 이를 능가하는 새롭고 높은 진동을 만들어낼 새로운 각본을 쓴다. 새로운 각본을 쓴다는 것은 새로운 꿈을 꾸고 그것을 감정적으로 느끼는 일에 불과하다. 이것은 중요한 일이다. 감정적으로 꿈을 꾸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허풍으로 여기게 된다. 지금 당신은 자신이 원하는 것에 관해 기발한 현재형 말을 만들고 친구와 대화하는 것처럼 큰 소리로 그것을 이야기한다. 글로 쓸 수도 있다. 앞으로 일어날 것이 아니라 지금 일어났거나 일어나고 있다고 말한다. 그것을 실제라고 말하기 때문에 만족과 즐거움, 성취감,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게 된다. 반드시 명심하라. 모든 단어에 담긴 열정을 반드시 느껴야 한다. 느끼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 새로운 느낌이 없으면 진동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긍정적 진동을 만들어내는 것은 단어 뒤에 있는 달콤하고 매력적인 감정이다. 믿든 말든 당신은 새로운 이미지와 열정적인 느낌으로 새로운 자력을 가진 소용돌이를 만들고 있다. 딴 세상 이야기처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감정을 끌어내지 못하고 결국 목적을 이룰 수 없게 된다. 16초 동안 즐겁게 이야기하면 소용돌이가 시작되고 또 16초, 16초를 반복하면 고주파 진동이 흘러나와 현재의 낮은 진동을 밀어내고 현재 상태를 압도한다. 그렇게 고주파로 전환이 이루어지면 당신이 만든 이야기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그 새로운 소용돌이 안으로 끌려온다. 물론 처음에는 환상의 가상인물 또는 자신과 대화하는 일이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엄청난 배당을 얻기 위해 지불하는 작은 비용에 불과하다. 25,000달러가 있을 때 누릴 즐거움을 설명하는 말로 시작하라. 천천히 이야기하여 이들 단어를 충분히 느끼고 그려보며 또 그 돈을 사용할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게 하라. 이것은 지금은 있는 것처럼 이라는 가정이지만 사실처럼 말을 하고 그것을 즐겁게 맛보고 냄새 맡고 느끼고 만지고 누릴 수 있으면 조만간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다. 상상을 말로 표현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첫째는 친구와 대화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고, 둘째는 소리를 내어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것이다. 25,000달러에 대해 말하는 첫 번째 방법은 마치 커피를 마시며 대화하는 것처럼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지금 막 완성한 테라스 때문에 잭과 나는 얼마나 신났는지 몰라. 오랫동안 그걸 원하면서도 돈을 쓸 엄두가 나지 않았거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때라고 결심했어. 그러자마자 마법처럼 돈이 굴러들어왔어. 이제 다 만들었어. 정말 좋아. 저녁 식사 후에 즐기기엔 최고야. 우리들이 호젓하게 앉아 하늘의 별을 감상하지. 이 말을 하면서 당신은 모든 행동 과정을 맛보며 느낀다. 그러다 보니 이것 덕분에 우리들이 더욱 가까워지게 되었어. 물론 처음에는 골칫거리였지. 그러나 지금은 애들도 방과 후에 이것을 사용해. 아이들 책상과 의자를 갖다 놓고 거기서 숙제를 하도록 하고 있어. 테라스 만든 일은 근래 들어 한 일 가운데 최고야. 그렇게 계속 말한다. 새로운 것이 생각날 때마다 천천히 느끼면서 설명 시간을 즐겁게 누리도록 하라. 만일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싶다면 자신에게 사실인 것처럼 소리내어 말하라. 잭이 퇴근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 새로 만든 테라스에서 둘이 함께 먹으려고 잭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놓았거든. 저기에 만들어 놓은 것이 너무 좋아. 바닥에 깐 아름다운 돌이 특히 좋아. 내일은 나가서 새로운 식물을 사와야지. 당신이 하려고 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지만 모두 완전한 환상 속에 있는 건 아니다. 당신은 그 돈을 사용할 곳이 있다. 그러므로 내일 그 일을 할 때는 새로 사온 욕조 안에 몸을 담그는 일이 어떤 느낌인지 말한다. 그 다음 남은 새로 사온 화초에 대해 자세히 말한다. 이렇게 각각의 것들을 누리면서 말하고 느끼고 말하고 느낀다. 테라스를 만드는 데 필요한 25,000달러를 과거의 나쁜 느낌 각본에서 빼내고 그것을 대신에 멋진 새 꿈을 꾸는 각본으로 만들었다. 물론 그것은 가상으로 만들어낸 것이지만 좋은 느낌의 에너지가 넘쳐 흐른다. 만일 같은 파장을 가지고 같은 것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짝을 지어 이런 일을 할 수도 있다. 둘이서 함께하면 에너지가 10배나 커져서 온갖 새로운 아이디어가 솟아나와 한없는 즐거움을 주고받을 것이다. 물론 물질적인 것에 관해서만 각본을 쓰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관계를 맺는 일에서 마당에 두더지를 없애는 일까지 무엇이든 각본으로 만들 수 있다. 우리 집 반려견 루시는 집 앞 담장을 오르락내리락 하고 움직이는 것만 있으면 지저대는 바람에 나는 늘 골치가 아팠다. 나를 성가시게 했고 길 가는 사람을 괴로워하게 만들었고 이웃이 짜증나게 했다. 개에 관한 책에 나오는 모든 노력을 해봤지만 효과가 없었다. 결국 지치기도 하고 걱정도 되어서 새로운 각본을 써보기로 했다. 바람처럼 담장을 오르락내리락하며 맘대로 뛰어노는 저 개의 자유로움이 얼마나 좋은가. 줄에 매여 담 곁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조용히 바라보며 얌전히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전에 하던 짓을 보면 믿을 수가 없어. 그렇지만 루시가 말없이 집을 지켜주니 얼마나 좋은가. 지금 루시는 가만히 앉아서 집을 지키고 있어. 와, 얼마나 좋은지. 나는 매일 이것을 반복하면서 길에서 움직이는 것만 보이면 담을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짖지 않고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는 루시를 칭찬하는 나 자신을 느꼈다. 우주가 지나자 첫째 신호가 보였다. 루시가 뛰지 않는 것이었다. 그냥 길가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을 지켜보았다.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었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데는 3개월이나 걸렸다. 고집센 개를 재교육할 수 없을 것이라는 나의 옛 신념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준 셈이다.
그러나 나는 계속 그렇게 했고 이 순간 우리들은 행복한 존재가 되었다. 그러나 돈 문제에 있어서는 각본을 새로 쓰려는 나의 첫 시도가 전혀 성공하지 못했다. 나는 돈이 쏟아지게 하는 초현실적인 프로젝트를 그리고 그 황당한 이야기에 빠져들기 위해 엄청 많이 노력했다. 그때 나는 옛 신념이 넌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거니? 그럴 시간이 있니? 그건 꿈이야. 라는 식의 회의를 제기하는 걸 느낄 뿐이었다. 그렇게 회의가 계속 되었다. 점차 나는 스티븐 스필버그처럼 수백만 달러가 드는 일을 만들 필요가 없고 단지 나 자신이나 친구에게 할 작고 믿을 만한 이야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대폭 규모를 줄여서 내가 믿을 수 있는 이야기를 다시 만들기 시작했다. 돈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 대신 돈이 흘러갈 곳에 관해 이야기했다. 신용카드 대금 지불이 얼마나 쉬운지, 나의 프로젝트가 얼마나 합당한지, 담보대출 프로그램이 시장에서 얼마나 환영받는지 이야기했다. 그러자 느낌이 좋아졌다. 몇 주 동안 매일 같은 이야기의 주인공과 환경을 바꾸어서 바람으로써 이야기가 살아있게 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을 때도 낙심하지 않고 무엇이 빠져 있었는지 살펴서 다시 부정적인 곳으로 돌아가 있음을 발견하면 크게 한숨을 쉬면서 다시 각본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렇게 하자 길이 열리기 시작했다. 놀랍고 새로운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타나면서 이전의 절반만 노력해도 4배의 결과가 나타났다. 새로운 사람들이 도우려고 몰려들었다. 6개월쯤 지나자 다시 편안한 생활로 돌아왔다. 1년 반이 지나자 나의 수입이 보통 상태에서 830%나 증가하며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가 되었다. 오래된 느낌은 쉽게 사라지지 않지만 마침내 사라진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여행을 간절히 원한다면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는 생각하지 말고 마치 지금 그곳에 있는 것처럼 상상의 각본을 말하기 시작해 좋은 느낌의 에너지를 원하는 곳으로 흘러보내기만 하라. 산뜻한 바람을 느끼고 음식 맛을 보고 일광욕을 하라. 경주용 말을 갖기 원한다면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는 생각하지 말라. 당신의 각본을 말하기 시작해 좋은 느낌의 에너지를 원하는 종류의 말에게로 흘려보내라. 마치 지금 그 말과 조련사와 함께 박수갈채를 받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라. 말의 갈기를 만져보고 냄새를 맡으며 즐거움을 누리라. 부부가 함께 전원해서 소박한 삶을 살기를 원해왔다면 거기에 적합한 곳을 그리면서 한가한 시골길을 걷고 신선한 공기를 반기며 집을 리모델링하는 업자와 상담하고 예쁜 벽지를 고르고 골동품을 구하며 손님을 반기고 풍성한 점심을 준비하는 상상을 하라. 그러면 된다. 나는 할 수 없어.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 난 제정신이 아니야. 같은 부정적인 각본을 버리고 집을 실제로 가졌을 때 누릴 즐거움을 나타내는 긍정적인 각본을 새로 만들라. 지금 이 순간 꿈꾸던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고 느끼라. 그리고 그 기쁨을 다양하게 바꾸어가며 계속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정말 이루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올 것이다. 그 꿈에 사로잡힌 나머지 마치 지금 이 순간이 그렇게 사는 것처럼 될 것이다. 그러면 상황에 반응하지 않고 상황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될 것이다. 친한 친구 척은 워싱턴주에 상당히 큰 독립부동산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그는 늘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으로 자기 직원들에게 잘하고 중개인들을 잘 도와주었지만 재정적인 문제 해결은 어려운 것 같았다. 어느 날 점심을 같이 하면서 친구 척이 이야기를 꺼냈다. 지역 전체가 장기간 불황에 빠져 있어서
모두 매출이 줄었다. 그 회사의 가장 뛰어난 중개인조차도 다른 분야로 이직 의사를 밝히고 있었다. 언젠가 시장이 좋아질 줄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그동안 먹고 사는 일이 문제였다. 친구는 답이 없다고 생각하고 찾지도 않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그런 사고방식 때문에 경제 상황의 희생자가 되었다. 친구와 그의 직원들은 일상적인 판촉 방법과 좋다는 방법을 모두 동원해 보았지만 매출은 엄청나게 줄어들 뿐이었다. 나는 친구에게 평소 끌어당김의 법칙을 말해본 적이 없었지만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했다. 최소한 진지하게 들어주기는 할 사람임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가장 큰 문제는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기보다는 판매 직원들이 신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낙심해 밸브가 꽉 닫힌 채로 경제를 탓하며 거대한 결핍의 소용돌이를 만들어내면서 회사는 결국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친구 척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직원들을 한 번 더 모아서 이제까지 다른 모든 방법을 써보았으니 마지막으로 다음 한 가지를 해도 괜찮지 않겠냐고 제안해 보라는 것이었다. 나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간단히 설명하고 그의 눈을 정면으로 보며 진심으로 말했다. 내심 내가 평소답지 않게 진지하다는 것을 알아주길 기대했다. 척, 자네가 직원들에게 이 일을 하게 할 수 있다면 경영 상태가 회복될 걸세 라고 말했다. 내 말이 통했다. 그가 매우 진지하게 말해보게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약간 으쓱하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직원들에게 각각 앞으로 석 달 동안 벌기 원하는 돈의 액수를 정하게 한 다음 3배로 곱하라고 했다. 그렇게 숫자를 정한 다음에는 왜 그 돈을 원하는지 한 사람씩 물어보되 완전한 대답을 할 때까지 물으라고 했다. 첫 번째 직원이 제대로 대답을 하게 되면 나머지는 그를 따라 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자세하게 말하진 않았지만 그들의 첫 번째 대답은 아마도 결례의 장소에서 나오는 원하지 않는 것으로 돈을 원하는 것은 신용카드 대금을 지불하기 위해서요. 라는 식의 대답은 돈을 벌지 못하고 여전히 그 상태에 머물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척은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이유를 물으면서 그에게 대답을 하게 했다. 좋아, 지금 무엇을 원하지? 난 지금 카드 대금 지불을 원해. 왜? 그래야 기분이 좋아지니까. 왜 기분이 좋아지는데? 쪼들리는 것이 싫으니까. 왜 그렇지? 그러면 기분이 나빠지니까. 밸브가 닫히기 시작한다. 그럼 어떤 기분을 원하는데? 자유. 난 자유를 느끼고 싶어. 됐다. 이제 제대로 된 것이다. 좋아. 그걸 말로 표현해봐. 나는 6만 달러를 벌어 자유를 느낄 수 있기를 원한다. 아주 좋아. 지금 느낌이 어떻지? 아, 잠깐 좋은 느낌이 들었지만 걱정이 많아. 이 시장에서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벌지? 돈 생각은 하지 마. 돈은 종이다발에 불과해. 카드 대금을 지불한 다음에는 뭘 할지 말해봐. 조금씩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던 꿈이 펼쳐졌다. 그는 아내 사라와 함께 버뮤다로 가서 은퇴 후에 거기서 살 수 있을지 알아보기 원했다. 그들은 손자들과 함께하는 크루즈 여행을 원했다. 지하실을 완벽한 음악 감상실로 바꾸기를 원했다 등. 그러나 버뮤다를 말할 때 특별히 생기가 돌았기에 그것을 좀 더 자세히 파고 들어가게 했다. 나는 최대한 진지한 표정으로 몸을 앞으로 내밀어 다가서면서 척, 자세히 말해봐. 자네와 사라가 버뮤다에서 은퇴 생활을 하는 꿈을 최대한 자세히 말해봐 라고 했다. 놀라웠다. 척의 에너지가 하늘로 솟구치면서 방안이 환해졌다. 이제까지 이 일에 관해 마음을 털어놓는 적이 없었던 것 같았다. 그래서 말과 느낌을 쏟아 놓을수록
그의 밸브가 크게 열렸다. 척은 자신이 원하는데 에너지를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퍼붓고 있었다. 그러는 중에 내가 말했다. 그대로 해. 지금 자네가 있는 그 느낌을 느끼는 곳이 판매 사원들 모두가 이르기를 원하는 곳이야. 그들이 정한 실제 금액은 잊어버리고 그 돈이 가져다 줄 것들에만 집중하게 해. 그리고 그것들로 에너지가 흘러가게 해서 자네가 지금 느낀 것과 같은 느낌에 이르게 해. 이렇게 하면 그들이 좋은 느낌으로 들어가게 될 거야. 흔히 돈과 연관시키는 부정적인 생각은 모두 피해야 해. 돈이 없을 때는 더욱 그래. 그러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돈을 끌어들이게 되네. 직원들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원할 거야. 종이따발이 아니라 돈이 있을 때 생기는 그 경험 말이야. 30일 동안 매일 한 차례씩 10에서 15분 동안 그렇게 하기로 약속하도록 하게. 반갑게도 척은 약 6주 후에 첫 번째 좋은 소식을 전해왔다. 직원들이 너무도 낙심하고 있었기에 이 작은 실험을 해보자고 설득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정말 놀라운 일은 그것이 아니었다. 척이 약간의 포석을 해두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에게 처음 모임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법, 직원들이 마음을 열고 의지를 갖게 하는 법과 그런 고양된 에너지를 흘러보내는 법을 이야기해 주었는데 그는 그대로 했다. 모든 사람이 모였을 때 그들에게는 전혀 자앙심이 없었다. 척이 미리 진동으로 그들을 도와주었기 때문이다. 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약속을 하고 매일 각본에 쓴 대로 자신이 원하는 것으로 좋은 느낌의 에너지를 흘려보냈다. 그들은 진심으로 이 일에 집중했고 그 이유는 모르지만 삶에서 더욱 열정적인 느낌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좋은 느낌을 갖게 되었지만 그 이유는 신경 쓰지 않았다. 이 모험을 시작한 지 10주쯤 되자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매출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한 여직원은 일리노이에 사는 숙모가 워싱턴으로 이사하기를 원했다. 다른 한 사람은 군인인 아들과 친구들이 포트루이스의 부대로 전근되었다고 그들이 살 집을 구해달라고 했다. 또 한 사람은 다시는 만날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으로부터 2건을 의뢰받았다. 또 한 사람은 마케팅 아이디어를 가지고 아주 좋은 구매자 집단을 접촉해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모든 사람이 중요한 움직임을 경험하고 있었다. 그들로서는 우연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었다. 그 지역 역사상 가장 나쁜 부동산 경기 속에서 그들은 그 상황을 피할 수 있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매일 자신의 내적 존재, 즉 확장된 자아에 접속해서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고무된 느낌을 얻었다. 그들은 긍정 에너지로 채워진 파장을 자신이 원하는 것의 목록과 함께 우주로 내보냈다. 그러나 우주는 그 강도에 맞는 환경과 사건, 아이디어, 동기로 부응했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전념성이 있어서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실험에 참가하지 않았던 사람은 그 일을 그만두었다. 마지막으로 들은 소식은 그가 아내의 퇴직금으로 생활한다는 것이었다. 오래된 신념이든 아니든 모든 신념은 마치 훈련된 물개처럼 반응하는 진동 습관에 지나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그동안 배운 것에 아주 강하게 집착한다. 살아온 방식에는 더욱 강하게 집착한다. 그러나 우리가 붙들고 반응하는 이들 신념은 노력해야 한다는 것처럼 삶에 대해 습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에 지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어떤 일이 나타나 오래된 신념과 부딪히면 우리는 순전히 습관 때문에 이것에 대응해 부정적인 진동을 시작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표는 오랫동안 습관화된 생각의 진동 방식을 깨뜨리는 것이다. 여기 그 한 가지가 있다. 돈이 흐를 충분한 출구를 마련해 주는 것과 같은
범주의 것으로, 즉 돈의 에너지가 흘러갈 출구를 만들어 주어서 우리 주위로 돈이 흐르게 하는 것이다. 나의 경우나 친구의 경우에서 보면 이것은 확실한 방법이다. 100달러짜리 지폐나 가능하다면 더 고액의 지폐를 지갑에 넣고 쇼핑을 나가보자. 하루 종일 시간을 낼 수 있다면 좋다. 그러지 못한다면 점심시간을 이용해 쇼핑몰이나 상점이 많이 있는 곳으로 가라. 당신은 이 100달러로 뭐든 사고 싶은 것을 찾는다. 워크맨이나 바지, 축구공, 연장, 침대 커버 등 뭐든 당신이 갖고 싶은 것이면 된다. 지금 주머니에 100달러가 있으므로 당신은 자신에게 왜? 내 돈 100달러로 저걸 살 수 있거든? 문제 없거든? 이라고 한다. 와, 좋다. 저걸 살 수 있어. 야, 저게 바로 내가 늘 원하던 거야. 살 돈도 있어. 여러 가지를 합쳐서 100달러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원하기만 하면 100달러로 당장 살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이다. 1000개쯤 골랐을 때 어떻게 되는가 보자. 지금 당신은 감정적으로 10만 달러를 썼다. 그러나 당신이 부유하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어 이전 결핍의 사고방식과 진동을 압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내 친구 조셀리는 심각한 경제 문제에 빠질 지경에까지 이르며 이 일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좌절하던 시기를 겪었다. 조셀리는 그런 태도가 오히려 원하는 것이 오지 못하게 함을 알았지만 그런 진동 습관을 깨뜨릴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100달러 바술이 기억났다. 그 생각이 들자 소와 닭은 내버려둔 채 즉시 차에 올라 꽤 먼 곳에 있는 그 지역 최대의 쇼핑몰로 갔다. 조셀리는 거의 종일 이 어리석은 놀이를 하면서 좋아, 즐겨, 감정적으로 쓰고 또 써 라며 즐겼다. 마침내 지치긴 했지만 즐거운 쇼핑으로 밸브가 열린 상태가 되어 돌아왔다. 집에 오니 오빠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주겠다는 메시지가 와 있었다. 이것은 실화이다. 친구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주겠다는 메시지, 그리고 집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2번이나 거절당했던 담보대출권이 허락되어 수일 내로 지급하겠다는 메시지가 와 있었다. 그 외에도 집으로 오는 길에 완전히 새로운 세일즈 방법에 관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몇 시간을 들여 한 놀이로는 썩 괜찮은 효과가 아닌가? 매일의 삶이 좀 덜 험난하기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그런 에너지 출구를 더 많이 만들어서 에너지가 계속 움직이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아주 좋은 방법 하나가 사전 작업이다. 사전 작업은 크루즈나 주문형 자동차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사전 작업은 무형적인 것에 더 많이 사용된다. 바람직한 여건이나 분위기를 만들어 특별한 사건이나 일이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다음과 같이 나는 일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라는 에너지를 매일의 일과 의사결정에 흘려보내는 것이다. 오늘 밤 쇼에 갈 때 가까운 곳에 주차하기를 원해. 나는 리포트를 쉽게 제때에 마치기를 원해. 나는 점심 미팅이 양측 모두에게 성공적이길 원해. 그리고 즐겁기를. 나는 우리 사이의 앙금이 빨리 해소되기를 원해. 이것이 사전 작업으로 목적하는 진동을 미리 보내어 상하게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사전 작업은 새로운 각본을 쓰는 것과 같다. 단지 그다지 많은 힘을 쏟지 않을 뿐이다. 잠깐 생각하는 것이다. 간단한 일을 매일 사전 작업하는 일이 익숙해지면 좀 더 큰 일에서도 시작하라. 문제가 있어 거래가 좀 중지되어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미팅이 진행되기 바라는 방향이나 계약이 성사되기를 바라보며 느끼는 시간을 보내라. 종일 잠깐씩 보고 느끼는 일을 반복하라. 나의 한 친구는 패소가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소송을 앞두고 사전 작업을 시도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지만
승소하는 자신을 바라보는 대신 모든 사람이 승자가 되어 일어서서 악수를 하며 서로 어깨를 두드려주는 장면을 보며 느꼈다. 그래서 법정으로 가기 며칠을 앞두고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조건으로 일이 매듭지어졌다. 또 한 친구는 자신의 옷차림 때문에 상사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 상사는 짧은 스커트를 좋아하지 않았는데 불행히도 그녀는 최초로 짧은 스커트를 입고 나타난 사람이 되었다. 상사의 태도를 싫어했던 그녀는 사전 작업을 했는데 정말 재밌는 결과가 나타났다. 상사는 그녀의 옷차림을 완전히 무시하지 않고 그녀가 그리고 느낀 대로 비슷한 옷차림을 한 다른 세 사람을 드러내놓고 칭찬하는 것이었다. 책상에 일감이 가득 쌓여 있는가? 시시콜콜한 일에 짓눌리고 있는가? 시작하기 전에 하루가 쉽게 진행되도록 사전 작업을 하라. 일을 하면서 콧노래를 부르는 자신을 그려보라. 목표를 말하고 우주에 당신이 원하는 것을 알리라. 그런 다음 긍정적 에너지를 흘려보내 밸브가 열릴 때까지는 종이 한 장도 집어들지 말라. 그러지 않으면 그 많은 일 속으로 다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사전 작업은 당신의 에너지를 미리 보내어 당신이 원하는 주파수로 당신을 프로그램화하는 것이다. 때로는 특정 장소, 특정 시간으로 보낼 수도 있고 때로는 특정 인물에게로 보낼 수도 있다. 물론 당신이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거나 억지로 그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하게 할 수도 그들의 본성에 반하는 일을 하게 할 수도 없다. 그러나 긴장된 상황에서 신뢰와 개방의 분위기를 만들어 분위기를 부드럽게 할 수는 있다. 기본 작업이 이루어지면 나머지는 당신의 몫이다. 그리고 당신의 안내자도 일할 것이다. 우주에 당신이 원하는 것을 알리고 긍정적인 흥분을 흘려보내고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의 기분을 느끼고 그리고 이루어질 것을 알라. 이것이 사전 작업이다. 사업이 부진해 이익을 좀 더 많이 내고 싶다고 하자. 당신은 판매 직원을 늘리거나 합병하거나 광고비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모두 이전과 동일한 질문에 이전과 동일한 대안이다. 나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다. 집단 에너지가 배가 되게 하라. 개인의 성과에 집중하던 척의 직원들과 달리 당신의 직원들은 회사에 대한 그들의 소원을 각본으로 작성한다. 그것은 결국 그들을 위한 것이다. 지금 추구하는 것은 집단 자기력이다. 어떤 집단이든 에너지를 집중하면 그 힘이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제곱으로 된다. 그러므로 엄청난 힘을 얻을 수 있다. 하나의 목표에 집중하는 사람이 둘이라면 에너지는 2의 제곱이 되어 4가 된다. 그러나 한 무리의 사람들이 하나의 목표로 흥을 말하면 엄청난 자기력, 엄청난 변화 가능성을 지니게 된다. 단, 대부분이 할 수 없어라는 생각으로 들어가지 않아야만 한다. 산업혁명 이후 널리 퍼진 신념과는 반대로 더 많은 수익을 올리는 방법은 직원을 늘려 매출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감정적으로 회사를 위한 새로운 각본을 쓰게 하여 기대를 갖는 습관이 들게 하는 것이다. 성공하는 회사는 모두 그렇게 했다. 물론 회사에서는 멋진 계약, 최고의 광고 캠페인, 좋은 가격, 양질의 제품, 의욕적인 판매원 등 다양하게 이름 붙일 수도 있다. 직원 대부분이 그렇게 기대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집단 내의 모든 사람이 계약이 성사되었을 때 흥분을 느끼고 그것을 따낸 사람이 자부심을 느끼며 새로운 고객 무리가 매장에 몰려드는 것을 보고 느끼며 자신의 기여로 이루어진 성공을 보게 되면 이런 류의 자기력은 기하급수로 커져서 엄청난 힘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당신의 사업 방식을 영원히 바꾸어 놓을 것이다.
반드시 기억할 것. 1.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다. 에너지를 어떻게 흘러보내는가 하는 방법이다. 가진 돈이 얼마나 적은지 생각하기를 멈출 때 돈이 들어온다. 돈의 부족함을 바라보고 부정적인 감정만 느껴서는 안 된다. 그러면 흐름이 막힌다. 밸브를 더 열 방법을 찾아야 한다. 2. 좋은 지침서에는 늘 영감이 들어있다. 그러므로 방법을 생각하지 말라. 나타나게 되어 있다. 3. 당신이 원하는 돈을 감정적으로 쓰라. 쓰고 또 써서 에너지의 출구가 열려 흐를 수 있게 하라. 내게 얼마만큼의 돈을 주면 그것으로 할 일을 결정하겠다 라고 하지 말라. 먼저 사용할 곳을 정하라. 그것이 에너지가 흘러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다. 돈의 에너지는 출구가 필요하다. 출구가 없으면 돈도 없다. 4. 감정적으로 돈을 쓰는 습관을 들이라. 운전하면서 온갖 종류의 물건을 살펴보고 저것 갖고 싶어. 와, 저것도 원해. 와, 저것은 내 것이야. 같은 말을 하면서 그것을 가졌다는 느낌의 장소에 이르게 하라. 그러면 원함의 힘이 나가서 그런 바람이 실현되게 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5. 받을 준비를 하라. 집안 곳곳에 받을 준비가 되었음이라고 써붙이라. 의무와 금지에 관한 저항을 낮추고 받는 법을 배우는 목표를 세우라. 나는 받는 것을 배우기 원한다를 원하는 것으로 삼는다. 그리고 나눠주어야만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죄책감의 희생자, 사고를 극복하라. 그것은 독선에 불과하다. 6. 조급하게 결과를 보려고 하지 말라. 오늘 각본을 쓰고 내일 어디에 있어? 라고 하면 안 된다. 7. 핑계를 조심하라. 교육이 부족해. 내부에서만 채용해. 무능력한 직원. 시기가 좋지 않아. 등. 밸브를 닫는 핑계로는 돈을 끌어당길 수 없다. 교육, 훈련, 위치 등 적절한 것들을 내보낸다 해도 핑계가 끼어들면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8. 결핍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지금 주위에 많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표시이다. 상황을 파악해서 정리해야 할 것이다. 9. 자신의 삶에 부정적인 에너지가 얼마나 되는가를 알기 원하는가? 들어오는 돈의 양을 점검해보라. 돈에 쪼들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내보내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 돈이 들어오고 머무는 것과 우리의 부정적 에너지는 비례한다. 10.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상황은 앞으로의 가능성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동안 어려운 삶을 살았다면 이제 이를 뒤집을 수단이 있다. 원하는 만큼의 매출이나 급여, 인정, 성공, 평화, 행복, 부 등을 얻지 못했다 해도 이제는 바꿀 수 있다. 얼마나 빨리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규칙적으로 다른 흐름을 내보내기 시작하면 된다. 그러면 밤이 지나면 낮이 오는 것처럼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 그것은 우주의 법칙이다.